여기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이고 이건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 실험 중인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론 양자역학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마인크래프트로 복잡한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드코어 엔더런을 준비하며 발견한 양자역학의 핵심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양자역학의 핵심 3가지를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영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6개월 전 저는 하드코어 엔더런을 도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무 4개를 캐서 빠르게 석기 시대로 태클을 올리고 음식을 구한 뒤 모험을 떠날 준비를 마쳤죠. 이제 철을 구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동굴을 찾아다녔는데요. 때마침 우연히 엔더맨을 발견했어요. 저는 엔더 구슬이 필요했기 때문에 빠르게 잡기로 했죠. 저는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라졌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우선 엔더맨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위치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순간이동을 발동시킨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몸에 화살이 닿았을 때였어요. 이때 화살의 움직임을 간단히 표현하면 운동량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현상을 위치 X와 운동량 P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참고로 운동량과 운동에너지는 다른 것이므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이 현상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으면 위치 에너지에 관한 메시지고요. 건날개로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혀 죽으면 운동 에너지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와 다른 개념인 운동량은 그냥 질량의 속도를 곱한 거죠. 여기서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다른 개념이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어쨌든 저는 방금 있었던 현상을 위치와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양자역학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엔더맨은 화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위치는 운동량이 닿으면 바뀐다예요. 이것은 실제로 전자의 움직임과 닮아 있어요. 전자는 빛이 닿으면 사라져요. 마치 엔더맨은 화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불확정성 원리. 저는 엔더맨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그러다 엔더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적힌 책에는 순간이동에 관한 비밀이 적혀 있었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볼게요. 엔더맨 씨는 불확정성 원리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위치 X와 운동량 P에 관한 식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위치와 운동량의 곱에서 운동량과 위치의 곱을 뺀 것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이 두 개는 같은 문자이므로 빼면 0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 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빠르게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그곳에는 알 수 없는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머지않아 나는 이것이 수많은 학생들을 괴롭혔던 미분연산자임을 깨달았다. 그렇다.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미분이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미분은 이런 형태를 가진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기하학의 형태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직선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의 점을 더 찍어보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점 하나를 더 찍어보자. 이때 x값 사이의 간격은 h, y값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 여기서 이 두 점을 xn으로 점점 가까이 보내면 xn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즉 2h가 0으로 수렴할 때 f'xn을 구할 수 있다. 이걸 무한히 반복해주면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런데 이 식을 좀 더 간단히 표현할 순 없을까? 우선 2h를 앞으로 빼주고 남아있는 함수값과 개수값을 표로 정리해보자. 여기 n 플러스 3의 개수값은 1이고 n 플러스 1의 개수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개수값은 0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무한히 나열해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설마? 그렇다. 이것은 행렬이다. 그렇다면 이 행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은 함수 fx에 행렬이 적용된 함수 f'x라는 뜻이다. 즉, 행렬이 의미하는 바는 미분연산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는 비밀을 풀 열쇠를 찾았다. 순간 나는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 라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봤다.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은 미분이 행렬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기에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위치와 운동량에 관한 식을 살펴보면 이것은 행렬이다. 따라서 곱의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값이므로 빼면 0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i와 h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나는 빠르게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서 운동량 p의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파동 함수에서 운동량의 모습이다. 자세히 보면 미분 연산자로 표현되어 있다. 앞에서 발견한 열쇠를 대입해보면 운동량도 행렬임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제 위치에 대한 행렬과 운동량에 대한 행렬을 순서대로 곱한 뒤 빼주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온다. 이것은 단위 행렬이므로 생략 가능하고 마이너스 1은 허수 i 곱하기 i이므로 이렇게 정리된다. 그렇다. 허수 i와 플랑크 상수는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 나는 이 깨달음을 얻고 엄청난 희열감을 느꼈다. 심장이 시큰거리고 눈물이 고이며 목이 메었다.
미지의 영역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면 속에서 벅차오르는 지적 호기심은 나에게 묘한 설레임을 선사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다. 도대체 왜 운동량에 관한 식이 행렬로 나타날까? 나의 물음에 엔더맨 씨는 이렇게 답했다. 그것이 자연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지식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연이 그 상태로 존재한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제서야 나는 리처드 파인만 씨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는 양자역학의 첫 번째 핵심인 불확정성 원리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엔더맨으로부터 시작했고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과 미분은 행렬이라는 명제와 운동량은 행렬이라는 명제를 발견했다. 엔더맨이 살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는 행렬의 세상일까?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행렬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가상 시뮬레이션인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순간이동을 하는 엔더맨에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없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저는 다음 여정을 떠났고 철 세트를 맞춘 뒤 다이아를 찾아 나섰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며 계속해서 땅을 팠어요. 혹시 아인슈타인이 엔더맨을 알았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 양자역학은 왜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와 다를까? 그렇게 사색에 잠긴 채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기괴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긴장감은 숨을 조여왔고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빠르게 뛰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탐험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소리를 따라 마침내 도착한 곳은 무시무시한 고대 도시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상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고 이것을 열어본 순간 고요한 침묵이 깨졌어요. 이제 비명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문제는 무시무시한 생명체가 깨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곧바로 몸을 숨겼고 상황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순 없었죠. 기괴한 비명소리,
스컬크 감지체, 워든의 음파, 이것들은 모두 소리에 관한 것이에요.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이죠. 파동. 이것이 양자역학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하지만 도대체 파동이 양자역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연주한 음계들은 1옥타브를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도는 이것, 레는 이것, 미는 이것. 이런 식으로 음마다 자신의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음계의 위치는 정해져 있고 왜 하나의 옥타브에는 음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음과 음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음이 들어있지 않은 걸까요? 저는 이번엔 워든 씨에게 가르침을 구했고 파동의 수수께끼가 담긴 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볼게요. 나는 곧바로 책을 펼쳐봤다. 그곳에는 워든 씨의 실험 일지가 적혀 있었다. 기타줄 하나를 튕기면 줄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공기의 떨림을 만들어 귀에 들어오면 소리가 된다. 기타줄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띄엄띄엄 나열된 선처럼 보인다. 즉, 일정한 간격을 둔 불연속적인 선들의 집합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기타줄처럼 공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타줄을 튕기면 줄을 타고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 에너지는 끝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는 에너지와 되돌아오는 에너지가 만나는 순간이다. 이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간섭이 발생한다. 이 장면에서는 볼록한 부분들이 만나며 서로 상쇄되어 사라진다. 이 장면에서는 볼록한 부분들이 만나며 서로 보강되어 강해진다. 바로 이 지점을 각각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타줄이 내는 소리는 보강 간섭으로 살아남은 진동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상파라고 부른다. 즉, 악기의 소리는 정상파들의 생존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런 신호들이 모여 음악이라는 양자역학적 교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파동이 선 스펙트럼 현상을 일으킨 것이라니. 게다가 악기에서 살아남은 진동들이 음계였다니. 그래서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정해져 있었구나.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 파동이 양자역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나의 물음에 워든 씨는 이렇게 답했다.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응? 그게 무슨 말이지? 전자는 입자가 아니었나? 워든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지금 알려주기엔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알려주겠다. 대신 나의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면 준비해보겠다. 나의 부탁은 이 책 속 안에 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책을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3가지 단어가 적혀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양자역학의 2번째 핵심인 파동적 성질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워든의 음파로부터 시작했고, 선 스펙트럼은 파동의 현상이고 정상파는 간섭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누군가 파동에 대한 수식을 발견했던 것 같다. 그의 이름이 슈레딩거였던가? 옛날 사람들은 세상을 탐구하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다. 나도 좀 더 분발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다음 여정을 떠났어요.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재료를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돼지성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보물 상자를 지키고 있는 돼지들이 있었어요. 저는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죠. 저는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까? 상자 안에 생성된 아이템은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랜덤일까?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서버에서 관전 모드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바로 상자를 열어볼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였죠. 저는 고민 끝에 플레이어 모드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시 관전 모드로 봤을 때 상자 속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현상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앞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수백 가지 이상의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중첩 상태예요. 그러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아이템이 정해지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이와 비슷해요.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중첩되어 있죠. 그러다 상자를 열고 관측하는 순간 한 가지 상태로 정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첩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3번째 핵심이에요. 저는 이번엔 어느 마을의 길냥이에게 가르침을 구했어요. 고양이는 저를 하찮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핵심만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움을 함께 경험해 볼게요. 고양이는 나에게 화살을 이 구멍으로 통과시켜 보라고 했다. 나는 한 개의 화살을 구멍으로 통과시켜 한 개의 관역에 명중시켰다. 이와 같이 한 개의 입자는 한 개의 관역에 명중한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관역에 동시에 맞출 수 있다고 했다. 고양이는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나를 캣타워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장치가 있었다. 고양이는 나에게 버튼을 눌려보라고 했다. 버튼을 누르자 내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렇다. 이것은 파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다. 비로소 나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파동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 장치가 이중 슬릿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파동의 간섭까지 구현된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파동이 옆으로 퍼지는 현상,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한 자료임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런 성질 덕분에 파동은 여러 개의 관역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걸까? 그런데 고양이가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순간 워든 씨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렇다. 이것은 전자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입자처럼 행동한다. 즉, 관측당하기 전까지 파동으로 존재하지만 관측당하는 순간 입자로 존재한다. 고양이가 보여준 것은 관측당하지 않은 전자의 움직임이다. 이 파동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느끼게 해준 것이다. 나는 이제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기분이었다. 현실에서도 이중 슬릿의 핵심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다. 파동성을 유지하려면 입자성을 포기해야 하고, 입자성을 확인하려면 파동성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 속 아이템, 엔더맨의 위치와 운동량, 파동과 입자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로써 나는 양자역학의 세 번째 핵심인 중첩에 대해 알게 됐다. 이것은 상자 속 아이템으로부터 시작했고,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닮아 있다는 것과 파동성과 입자성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경계의 기준이 관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여정을 떠났어요. 엔더 구슬을 따라 어느새 유적지에 도착했고, 무시무시한 엔더 드래곤의 거주지에 들어왔어요. 엔더 드래곤의 저항은 생각보다 거셌고, 저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죠. 마침내 힘겨운 싸움 끝에 저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잠시만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저는 지금 당장 관측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언젠가 엔더 드래곤을 다시 만나러 올게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태어난 파동 함수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슈레딩거죠.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학이라는 동네가 치열한 고민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과학자들의 역사를 의미 있게 기리고 싶었고, 제가 얻은 감동을 여러분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무려 100년 전의 일들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다니. 마치 파동처럼 말이죠. 어쨌든 오늘 어떤 것을 배웠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빈칸의 정답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도 적어주셔도 돼요. 그럼 저는 다음에
창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